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7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24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신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신유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엄동설 아닌 축월에 태어났죠. 자, 일간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금이죠. 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금에 속한다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이다 이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저께가 경신일이었고 오늘이 신유일이라 어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좀 더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오늘은 설명을 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어 있고 해서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한다 그랬어요. 단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금은 반드시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일진으로 나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주옥 같은 것, 보석이라든가 이게 우리 같은 주얼리 같은 거, 반지 같은 것, 주얼리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화로서 재련을 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재련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보석 반지와 같아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보석이나 반지를 현상 유지 내지는 좀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화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수로서 도세주옥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세주옥 해야 된다. 그래서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쉬운 말로 구슬이라든가 옥 같은 것이 주옥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세진하고 닦아서 먼지도 없애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것을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신금은 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가 핵심이 되겠죠. 그럼 수는 어떤 수를 말하느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수를 음양을 나눠서 양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합니다. 음수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대수를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임수와 개수는 똑같은 수에 해당이 되지만 용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화의 용도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기억을 내내 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화의 용도는 일단은 조후의 용도가 있어요. 조후하는 것은 용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후하는 용도는 병화보다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고 했고,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경금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어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수의 용도는 뭐냐면 생육의 용도가 있어요. 생육.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낳아서 키우고 기른다라는 뜻이죠. 생육.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신체도 70%가 물로서 수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뭐 일정 분량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탈수 증상이 있고, 조금 더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도 물이 필요한 것이 되고요, 식물도 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고자 하는 물의 용도, 수의 용도를 생육의 용도라고 합니다. 이 생육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가불목이 임묘진월이라든가 사오미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는 목이 생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죠. 특히 봄 같은 경우에 고로쇠 물을 이때 캐게 됩니다. 고로쇠. 이때 왜 고로쇠물을 이때 캐냐면 봄에 나무가 생장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이때 만약에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라든가 식물 같은 것이 조롱바가지가 되죠. 잘 크지 못합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 생육의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육의 용도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용도가 더 크게 됩니다. 개수. 임수보다는 개수가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용신으로 취용할 때 임수를 쓰는 사람과 개수를 쓰는 사람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화와 마찬가지로 조후의 용도가 있습니다. 조후의 용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화가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이 추울 때 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고요. 사오미월에도 사오미월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삼복생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삼복 더위에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삼복생한에 해당이 되는 건데, 4월이나 5월, 미월이 가장 화가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장마가 막 15일 넘게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눅눅하고 꿉꿉하고 어떻게 돼요? 축축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기운을 좀 집안을 뽀송뽀송하게 만들 필요가 있게 되겠죠. 지금이야 보일러 시설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연탄을 뗐었던 적이 많았죠. 그렇게 되면 그 연탄 아궁이도 불을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습기가 꽉 차게 되면은 그쪽 아궁이 쪽으로 해가지고 방까지 습기가 가득 차게 되면 눅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연탄불을 더 피고,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피웠단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삼복생한입니다. 이때도 사오미월에도 뭐 화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죠? 주로 화를 써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이라든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 수가 왕하게 되면 그때는 춥게 되니까 그때 쓰는 용도가 굉장히 컸겠죠. 그죠? 근데 수를 용도로 조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오미월에 염려할 때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겠죠. 그죠? 이때 조언하게 됩니다. 사오미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때 서울 같은 경우, 제가 서울 살아서 그런데 이제 기온이 뜨거울 때는 35도까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뭐 제주도도 물론 덥지만 대구 사시는 분들 겁나게 더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에어컨 없게 되면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피서
를 가시면 좋겠지만은 못 가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지내려고 집에서 겉들기 좀 빡빡하죠. 그러게 되면 이제 관공서라든가 이제 대형 마트 가가지고 장도 볼 겸 몸 열도 식히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현명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에 관공서라든가 대형 마트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우리가 개수라고 놓고 보면 되겠죠. 개수라고. 그래서 공력, 조후의 공력으로 놓고 봤을 때도 임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조후할 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조후할 수 있는 공력은 있게 됩니다만, 그죠? 이때도 조후의 공력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용도가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놓고 봤을 때 수의 용도는 뭐냐면 금을 세진하는 용도가 있게 되겠죠. 자, 금을 세진한다. 세진, 이거를 다른 말로 도세주옥이라고 한다 그랬죠. 도세주옥한다. 그래서 반지나 금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 도세주옥만큼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공력이 월등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화의 용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또 뭐 찾으면 화의 용도가 더 있을 수가 있겠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생육의 용도, 조후의 용도, 금을 세진하는 용도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요. 금을 세진하는 것은 신금만 금을 세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금 같은 경우도 4월이라 5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때는 이때는 화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화를 제어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때도 조후의 용도라기보다는 경금이 녹는 것 내지는 경금한테 묻은 어떤 티끌 같은 것을 닦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때도 임수의 공력이 크고요. 만약에 너무 염렬하다 싶으면 이때는 임수와 개수를 같이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도 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를 용신으로 쓴다, 수를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고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의 용도를 쓰는데 이거는 도세주옥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죠? 도세주옥으로 용도를 쓰는데 개수를 용신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세주옥의 용도를 쓸 때는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이지 개수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조후의 용도라든가 생육의 용도로서 수를 쓸 때는 개수가 더 월등히 큽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임수는 생육의 용도가 없고 임수는 조후의 용도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전혀 없진 않죠. 근데 공력을 놓고 치고 봤을 때 공력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발휘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임수가 생육의 용도가 전혀 없고 조후의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4,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를 용신으로라도 써야죠. 그죠?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임계수가 둘 다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임계수가 있다. 임계수가 같이 있으면 핵심은 개수에 있는 것이고 임수는 보좌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수만 있고 임수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개수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개수가 있고 임수만 있다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후의 용도로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다. 이거는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원래 만두를 만들 때는 꽁 을 넣고 만드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랑 비슷한 닭이라도 넣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는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공력의 차이는 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일단 용도에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주 자체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용도에 맞지 않는 차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용도 세 가지 명심해 두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사주를 볼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요거는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 강의 장점 뭐냐면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나게 큰 장점, 억수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축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자축 북방이 된다 그랬죠. 북방, 겨울이란 얘기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게 됩니다. 해서 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추운 때 태어났는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라 그랬죠. 이 축토는 습리라 그랬어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흙에 묻혀 있다 내지는 진흙이 묻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자, 슬픈 러브스토리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고 하는 남자와 B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남자 이제 저 여자를 내 여인으로 만들어서 만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여인으로 해서 같이 결혼도 하고 알라도 그냥 좀 다다익서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해서 금방 가가지고 이제 커플링을 이제 2개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아직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실반지를 맞췄네. 그래서 반지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24K로 해가지고 저기 18K 뭐 이런 거 아니고 24K로 순금 99.9%로 해서 반지를 맞추게 됩니다. 해서 그 여자친구를 축월 이 엄동설안에 이제 우리 저기 화천 같은 데 가면 뭐 산천어 축제도 하고 이게 뭐 얼음 뭐 빙상 축제 같은 거 내지는 뭐 눈썰 매장 같은 데도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갔는데 눈이 좀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질퍽질퍽한 그런 데서 참 사람이 무드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반지를 냅다 주면서 내 알을 낳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 마음의 상처를 이빠이 받았습니다. 무슨 남자가 이렇게 무드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이게 벌판에 이렇게 뭐 진흙 있는 데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느냐 해서 그래도 반지라도 어떤 반지를 해왔나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실반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처와 그걸 받고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딱 받아드는 순간 던집니다. 해서 던지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 이만 헤어져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여자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일념에 그 반지를 놓고 어떻게 찾을 수 없으니까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인이 갔는데 웬 반지가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는 걸 발견했죠. 웬 반지 24K네 하면서 꺼내려고 했더니 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진흙. 그래서 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신금이 축월에 태어난 것이 그거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지가 진흙에 이제 묻혀 있는데 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얼어있는 진흙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커피포트로 물을 데펴가지고 물을 뿌리든가 아니면 뭐 옆에다 불을 지르든가 아니면 햇볕이 나가지고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꺼내려고 하면 겁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의 그 사연은 뒤로 하고 그 반지를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그 반지가 땅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화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지만 병화가 있어서 이 반지를 딱 꺼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흙투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반지를 또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닦지 않는 그 진흙 반지를 손바닥에 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옷에다 닦든 지나가는 물에다 닦든 뭐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닦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도세죽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여서 일단은 꺼내야죠. 진흙을 묻어 있는 것을 이제
그 녹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를 꺼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임수로서 그 반지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 신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이 서로 탐합하려고 해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병화가 일 안 하고 이게 놀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 국세 자체는 이렇게 갔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탐합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면은 훨씬 좋겠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 약하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화를 더 생해주면 이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굉장히 월등히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땅도 녹게 되고 금도 따뜻하게 되고 물도 녹게 되니까 이 임수가 충분히 신금을 도세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좋은 임수가 있어도 이거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에 더 얼게 됩니다. 이 임수가 좀 녹아져 있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야 신금을 이렇게 도세주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얼어져 있으면 뭐 금덩어리, 뭐 쇳덩어리는 아니더라도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로 그 반지 문질러면 어떻게 돼요? 반지에 기스나죠. 그래서 임수가 없는 거는 그나마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 병화가 천간에는 없는데 지지로 사화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사화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취용할 수는 있게 되지만 천간의 병화가 투출한 것에 비하면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이것이라도 있어서 조우를 하는 것이 이 임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 해자 주걸에 태어났을 때 화라고 하는 것, 특히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병화, 사화가 없을 때는 부득이 뭐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지로 정화는 오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화가 있어도 되지만 공력은 굉장히 미흡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없으면 만물이 얼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마저 신금을 매금시키면서 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 임수가 같이 있어야 신금으로서 용도가 크게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요거는 인성에 해당이 돼요. 인성. 근데 신금 자체는 작고 부드럽고, 그죠? 재련이 다 된 금이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중에 있는 기토 하나만 가지고는 그나마 괜찮아요. 병화 있고 임수 있게 되면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오늘 명식같이 타간지로 무술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왕토에 해당이 됩니다. 왕토. 이 무토가 술에도 통근을 하게 되고요. 이 축에도 통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벌써 토가 세점인데 월령을 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토가 왕한 것이죠. 반면에 신금일간 축월에 태어나 여기가 금고가 되죠. 금고라고 해서 뭐 돈 넣는 금고가 아니고요. 이게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금의 고지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포태법으로서 금은 인에서 포인이라고 해서 금은 인에서 포를 일으켜서 축에서 묘지가 되죠. 그래서 이걸 금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진술중미를 다 가지면 사고를 다 갖췄다라고 해서 사고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왕자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이 있어서 왕토를 제하거나 아니면 금이 있어서 모왕자상이 되면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반지가 땅속에 묻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매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군요. 아니면 토후 매금이라고도 합니다. 토가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히는 것, 아니면 토가 너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가 너무 두껍고 두터워서 금을 매금시키는 거죠. 아까 그 반지, 실반지가 축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조금만 토가 있어도 땅에 묻힐 지경인데 무토가 있게 되면
왕토에 묻히게 되는 거여서 이때 그 반지를 꺼낼 때 반지를 꺼낼 때 물론 화가 있게 되면 뭐 토가 녹으니까 꺼내긴 좋겠지만 그 꺼낼 때 연장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재성으로서 요 토를 제하게 되면은 녹아져 있는, 물론 지금은 화가 없기 때문에 녹아 있다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안 녹은 땅이라 하더라도 뭐 나무가 다 계속 박박 긁어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반지는 꺼낼 수가 있겠죠. 근데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닦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신금이 축화를 태어날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 있어서 제해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 여기가 을목이 있다는 거예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어저께는 일간이 경금이었어요. 경금. 이 경금이었을 때는 이 을목이 토를 파하는 게 아니라 경금과 탐합을 한다 그랬죠. 탐합.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경신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병신이 됐었어요. 병이 되는 신이죠. 차라리 없는 것이 얘는 더 좋았던 것이고요. 오늘같이 신금 일간이었을 때는 을목이 신금하고 합하진 않습니다. 그죠? 절대 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칠살이기 때문에 절대 합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하다가 칼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제하면은 좋을 텐데 이 을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은 있겠죠. 마음은. 근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 시가 정해져 있어야 알겠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왕토를 을목이 거의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작용이 경금이었을 때는 얘가 병신으로 작용하지만 이와 같은 때는, 오늘 같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한신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본 거죠. 한신이 뭐냐면 그냥 한가한 신이에요. 한가한 신. 뭐 얘한테 뭣도 하는 것도 아니고 토를 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해서 목이라고 해서 화를 생하는 용도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는, 쉬운 말로 백수라든가, 그죠? 백수 내지는 백조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않고 그냥 빈둥빈둥 있는 신, 요를 명리용어로서 백수 백조라고 하지 않고 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일지를 놓고 보면 여기가 유금이 있어요. 그래서 신유일주가 되고, 이렇게 유축은 반합 회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신금이 어느 정도 세력은 갖추게 되겠죠. 세력은. 그래서 이제 생시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 들어오느냐, 목이 들어오느냐, 나머지 또 토가 들어오느냐, 수가 들어오느냐, 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3주까지 놓고 봤을 때는 술중 정화 외에는 일단 화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해서 생시에서는 일단 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가장 먼저 대표적인 자시는 한번 우두머리니까 놓고 봐야 되겠죠. 처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3주를 뽑게 되면 이렇게 무술, 을축, 신유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 날에 주어지는 생시는 무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정이, 무술기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시두법이라고 해서 이전에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정리해 두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요. 생시는 병신지일은 무자두가 됩니다. 무자두에서 항상 병일이라든가 신일 같은 경우에는 무자시부터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누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일간 신시가 되면 항상 병신시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일간이 오시가 되면 항상 갑오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임의로 바꿀 수는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도 대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건이라고 표현하고요, 여자는 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남전
뭐 남아 선호사상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남자를 설명할 때는 항상 건명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남 음녀는 대운이 순행하고, 그 다음에 음남 양녀는 대운이 역행한다. 이렇게 뭐 이건 사주 뽑는 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뭐 한봉장 지나가는 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양의 해니까 남자는 양남이 되고요, 그죠? 여자는 양여가 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대운이 을축에서부터 순행하게 되죠.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심, 임진, 개유, 갑술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 양의 해에 태어난 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운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간다고 해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순행과 역행의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을축에서부터 역행을 하게 되니까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운을 이제 원국과 대운을 이제 비교 분석할 때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한 것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무자시 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무자시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있게 되면, 자, 추골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수가 다시 있게 되면 한습이 가중되는 것, 병화가 없으니까 더 춥게 되겠죠. 그 중에서 그러면서 축, 술, 무토가 있어서 안 그래도 토도 태왕 많이 왕한데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연한 토후 매금이 되는 거겠죠. 물론 토다매금이라고 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자시라고 하는 걸 고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유축 뭐 이게 뭐 회금한다 하더라도, 뭐 특히 뭐 무토가 투출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기축 다시 토가 왕한 것은 절대 뭐 좋을 일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조가 역시 또 안 돼 있으니까 흙 속에 묻혀서 얼어져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됩니다. 그죠? 결코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면 뭐 진유합금 돼서 금이 다시 왕해지는 걸로 놓고 볼 수는 있는데, 임수가 투출했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가 있어,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있어야지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이 술정 정화만으로 이 임수를 해동해서 녹여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죠? 오히려 꽁꽁꽁꽁 더 사주국세를 춥고 한습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더 하강하게 되겠죠. 더 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나가서 일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겠죠. 굉장히 춥고 한습한데 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굉장히 옹색해지고 춥습니다. 이거 한겨울에 두꺼운 잠바 차림이 아니라, 패딩 차림이 아니라 그냥 봄 잠바 입고 밖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쵸? 굉장히 춥고 한습하고 어디 가서 몸을 녹여야 하는데 몸 녹일 만한 곳도 없어요. 근데 눈보라가 막 꽂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불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저 불씨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멀리 모닥불 하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임진시라고 하는 것, 이 임수가 투출을 하는 것 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 얼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중 병화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 유, 축 이렇게 되죠. 사유축. 이렇게 되면 사유축
회금하죠. 사육축, 금국을 이렇게 됩니다. 사육축. 이거는 완전한 삼합이 되죠. 삼합이 돼서 금이 왕해지는데 문제는 역시 개수가 투출하는 거예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있습니다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100% 없다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신금이 개수를 뭐 쓰진 않는데 물론 쓸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여름인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조후하는 용도로는 개수를 쓸 수가 있지만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는 개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후의 용도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게 축월의 개수가 투출한 거잖아요. 식신이긴 하지만 나를 더 춥게 만들고 더 꽁꽁 얼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임수도 아닌 것이 나를 더 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것이 되고 금국이 형성되면 개수가 힘이 좀 더 튼튼해지겠죠. 사중병화를 용신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유축하게 되면 병화가 기반됩니다. 기반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중병화의 용도가 100%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유축이 회금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중병화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0%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은 병화 용도가 막 30% 2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요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하게 되면 병화가 이렇게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와 합한다 그랬죠. 탐합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물론 병신시가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병화가 물론 지지의 뿌리가 미약해서 병화 용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병화하고 신금이 또 서로 탐합을 하게 돼 있어요. 탐합. 그러면 병화의 기운이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 합해가지고 병신 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애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병화가 용도가 이런 경우에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병신시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임진시 계사시 해자축월 동절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마땅치 않고요. 신금 입장에서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반드시 화가 있어서 임수를 해동시키지 않으면 용도가 없다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갑오시를 한번 보죠. 갑오시. 그나마 이 생시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시가 갑오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신금 이렇게 되면 뭐 유축이 합한다 하더라도 오화는 말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뭐 기반되지도 않고. 근데 이 오 중에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공력이 병화 사중 정화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사화 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유축 회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래도 여력이라든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토도 제할 수 있고요. 또는 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갖게 되죠. 자, 사주 원국이 없는 것은 용신으로 쓸 수 없습니다. 행운 용신이라고 해서 뭐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신으로 보고 이렇게 좋다라고 물론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원래 용신을 취용하는 기본 원칙은 원국이 없는 것은 용신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국 자체에 이게 불씨라도 있는 것이 나중에 화운이라든가 모군이 왔을 때 발복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불씨라든가 이 목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내면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역량이 속에 있는데 이게 아직 겉으로 표출이 안 되고 아직 그 시절 불가에서 말하면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이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화운이라든가 모운을 만나게 되면 저 화라든가 목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발복할 수가 있는데 원국 자체에 목도 없고 화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건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운이라고 하는 것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고 했는데 여건만 좋아진 거예요. 그냥 날씨만 좀 따뜻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역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복할 수 있는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뭐 놓쳐서 뭐 발복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뭐 그러한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희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글자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유일, 오늘 무술일축 신유일에 대한 설명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수의 용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의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후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을 돛에 주옥하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봤을 때도 이거 조후의 용도가 됐을 때는 개수가 더 용도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돛의 주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임수가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